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인내심과 끈기가 줄어들고 나쁜 습관이나 무관심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 부부 사이의 애정이 예전만큼 깊게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오늘은 여성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남편을 싫어하게 되는 현실적인 7가지 이유를 간략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의 후반부에는 서로 다른 상황에 놓인 여성들의 실제 경험담을 나눠볼 거예요. 이 이야기들이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편을 싫어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남편의 행동이나 습관의 변화입니다. 남편이 지나치게 흡연을 하거나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지 않으며 자신의 건강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면 이는 아내에게 큰 스트레스와 불만의 원인이 되죠. 이런 습관들은 일상 속에서 아내의 짜증을 유발하고 점차 애정을 식게 만들어요. 실제 사연으로 한 부부는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고 두 사람은 처음에는 서로의 건강을 챙기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흡연 습관이 심각해졌습니다. 남편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하루에 여러 갑의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고 아내는 남편의 건강이 걱정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흡연을 줄이거나 금연을 시도해보라고 여러 번 권유했지만 남편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데 담배가 필요해라며 반응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건강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었고, 이는 아내의 불만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남편은 집안의 청결에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담배를 피운 후에는 재떨이를 피우지 않거나 흡연 후 남은 담배꽁초를 아무 데나 두는 등 주변을 어지럽히는 행동이 잦아졌습니다. 아내는 이러한 행동이 집안의 분위기를 나쁘게 만들고 자신이 혼자서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남편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남편은 아내의 불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 간의 대화는 줄어들고 서로에 대한 애정도 점차 식어갔습니다. 아내는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큰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었고 남편은 아내의 불만이 자신에게 쌓여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둘째, 가사나 가족 책임의 불균형이에요. 여성들이 당연하게 그리고 별다른 도움 없이 아이들이나 손주의 돌봄을 도맡아 해야 한다고 느끼면 쉽게 분노와 존중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어요. 혼자 모든 걸 짊어진다는 느낌은 누구에게나 큰 부담이 되니까요. 셋째, 건강과 체력의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약해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특히 남편의 심한 코골이나 흡연으로 인한 건강 문제는 부부 관계에 스트레스를 더하기도 해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 아내는 점점 더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넷째, 무시당하고 있다는 감정이에요. 아내가 남편이 더 이상 자신을 신경 쓰지 않거나 함께 삶을 나누지 않는다고 느끼면 외로움과 실망감이 커지기 마련이죠. 가사일에 있어서 남편의 지원이 부족하다면 아내는 점점 지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다섯째, 인생과 결혼에 대한 관점 변화입니다. 젊었을 땐 사랑과 결혼에 대해 낭만적인 기대를 품지만 나이가 들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들면 손주 돌봄이나 건강 문제로 인해 그 기대가 점점 줄어들어요. 신선함이 사라지고 결혼 생활에 대한 희망을 잃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섯 번째, 비교 심리입니다. 여성들은 결혼 후 다른 부부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다른 사람의 남편은 아내에게 그렇게 잘해줄까? 라며 자신의 남편과 비교하게 되죠. 이런 비교는 불만을 키우고 결국 부부 사이의 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7번째, 남편의 외모와 태도 변화입니다. 결혼 전에는 멋있던 남편이 시간이 지나면서 외모에 신경을 덜 쓰게 되고 뱃살이 나오거나 머리가 벗겨지기도 하죠. 이런 변화는 아내에게 실망감을 주고 매력을 잃게 만듭니다. 결혼 후에도 꾸준히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은 부부 사이의 애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 솔직하게 소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서로의 감정을 숨기지 말고 함께 균형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야만 결혼 생활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어질 수 있을 거예요. 중년 여성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매우 진실되고 공감할 만한 내용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63살이고 남편은 65살입니다. 결혼한 지 35년이 되었는데요. 겉보기에는 사이가 좋아 보이지만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점점 거리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60세를 넘어서면서 남편에 대한 애정은 서서히 사라지고 불쾌감과 심지어는 미움으로 변해갔습니다. 하루라도 더 이상 남편과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적 좋아했던 이상적인 남성의 이미지와 지금의 남편은 너무도 다릅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을 깊이 사랑했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믿었어요. 남편에게 불편한 점이 있어도 참아 넘길 수 있었는데 60세를 넘으니 더 이상 참을 인내심이 없어졌습니다. 남편이 내 앞을 지나가기만 해도 짜증이 나고 그냥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런 불쾌감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불행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우울증으로 이어졌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매일 약을 먹어야만 했어요. 여러 번 이혼을 생각했지만 모든 재산을 남편에게 남기고 홀로 평온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이혼을 선택할 수 없었어요. 이 나이에 이혼한다면 주변 사람들의 눈총을 받을 게 뻔했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누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아이들은 직장에서 안정적인 위치에 있었고 부모의 이혼이 그들의 사회적 평판에 악영향을 줄까 걱정됐거든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저는 종종 앉아서 제 인생을 되돌아보곤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남편을 미워하게 되었을까? 남편을 볼 때마다 밥이 목에 안 넘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평생 월급을 모두 저에게 맡기며 가정의 경제를 걱정하게 하지 않았지만 집안일은 전혀 도와주지 않았어요. 아이들 키우는 것부터 집안일까지 모든 걸 혼자서 해내야 했습니다. 아마도 오랜 세월 쌓인 피로와 책임감이 남편에 대한 감정을 서서히 갉아먹었을 거예요.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고 이 결혼 생활에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상황을 바꿀 방법을 몰랐어요. 몇 년 전 아들과 딸이 각각 아이를 낳으면서 저는 손주들까지 돌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바쁜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힘들다는 걸 알기에 기꺼이 손주 돌보기를 맡았죠. 하지만 남편은 제가 바쁘게 손주를 돌보고 있는데도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매일 쳇바퀴 도는 삶처럼 바쁘게 움직이며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조금만 손주를 봐줬으면 잠시라도 쉴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남편은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만 들여다볼 뿐 절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먹고 자고 TV만 보는 남편을 보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결국 참다 못해 다투게 되었고 남편에게
이기적이고 배려심이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오히려 저를 비난하며 당신이 손주를 돌보겠다고 한 거잖아. 싫으면 그만둬. 라고 차갑게 말했어요.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에 더 화가 나고 당장이라도 집을 나가고 싶었지만 또 큰 싸움이 될까봐 참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를 악물고 손주들을 키웠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 학교에 다니게 되자 드디어 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여행을 가서 그동안의 피로를 풀 계획도 세웠죠. 그런데 그때 남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오랜 흡연 습관으로 인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진단받고 입원하게 되었어요. 겨우 얻은 자유의 시간은 남편의 병간호로 대체될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하루에 최소 3갑씩 담배를 피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담배에 불을 붙이고 연기를 천천히 내뿜으며 하루를 시작했죠. 저는 여러 번 담배를 줄이라고 충고했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어요. 결국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겼고 밤마다 기침을 심하게 하다가 어느 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의사는 남편에게 당장 담배를 끊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경고했죠. 남편은 그 자리에서는 담배를 끊겠다고 약속했지만 집에 돌아오자마자 다시 몰래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화를 내며 자신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느냐고 따졌지만 남편은 60 넘어서 담배도 못 피우면 사는 의미가 뭐냐며 무책임한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고 동시에 남편의 건강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함께 마시며 제 건강까지 해치고 있다는 사실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남편의 이런 태도와 행동은 저를 지치게 했고 결국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감만 남겼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결과 간접 흡연이 직접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건강에 더 해롭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남편이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에 대한 증오는 점점 깊어졌어요. 남편과 여러 번 격렬한 말다툼을 하며 담배를 끊어달라고 간청했지만 제 말은 마치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 버렸습니다. 젊었을 때는 담배를 아무리 피워도 숨 쉬는데 큰 불편함은 없었지만 세월이 흐르고 오랜 흡연 습관이 쌓이면서 남편의 입냄새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담배 연기로 인해 치아도 누렇게 변했고 아무리 닦아도 그 얼룩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남편이 말을 걸 때마다 그 입냄새가 코를 찌르며 구역질이 날 정도였습니다. 정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몇 년 전부터 남편은 밤마다 큰 코골이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는 마치 천둥같이 요란해서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부탁이니까 거실에서 자주면 안 될까? 그러면 나도 조금이라도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침실이 더 넓고 편한데 왜 내가 옮겨야 해? 라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제가 거실로 옮기기로 했지만 그마저도 남편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있는데 혼자 자는 건 못 참겠어. 라며 제가 이불을 들고 가려고 하면 팔을 잡아 끌어 멈추게 했습니다. 억지로 이동하려고 하면 남편은 소리치며 화를 냈고 그 소란은 이웃들에게까지 들릴 정도였죠. 저는 더 이상의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고 싶었기에 다시 침실로 돌아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남편의 코골이와 담배 연기 속에서 지내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쳐만 갔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도무지 알 수 없었고 매일 우울감에 빠져들기만 했어요. 매일 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겨우 낮에야 조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생활 리듬이 완전히 무너져 체력도 점점 떨어졌습니다. 피로가 쌓일수록 남편에 대한 분노는 커져만 갔어요. 그는 오직 자신만 생각하고 제 감정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끔 목욕을 거르더라도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남편의 체취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제가 몇 번씩 목욕 좀 해, 머리도 감고 이도 닦아 라고 해야만 겨우 움직였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그는 발도 안 씻고 그대로 침대에 누워버렸어요. 그 결과 시트와 이불엔 그의 냄새가 배어 매일 아침마다 세탁해야 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압박을 받았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모임에 나가면 서로 나이 들수록 남편들이 점점 더 게을러지고 아내를 배려하지 않는다. 고 불평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은 위로를 받기도 했어요. 나 혼자만 이런 상황을 겪는 게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약간이나마 가벼워졌습니다. 결혼 초반 저는 남편을 평생 사랑할 거라 믿었고 함께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날이 갈수록 남편에 대한 혐오감만 쌓여 얼굴을 보는 것도 목소리를 듣는 것도 싫어졌습니다. 저 자신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남편이 변한 걸까요? 그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건 지금의 삶이 너무 무겁고 끝없는 인내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시니어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김영희 씨와 이순정 씨의 이야기는 남편의 노력으로 관계가 개선된 예입니다. 김영희 씨와 남편은 결혼한 지 40년이 넘은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자녀를 키우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이제는 손주들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김영희 씨는 여전히 가사와 가족 책임을 혼자서 도맡아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김영희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시작합니다. 청소, 세탁, 요리, 그리고 손주들을 돌보는 일까지 그녀의 하루는 끊임없는 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반면 남편은 퇴직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취미인 낚시와 골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집안일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김영희 씨는 남편이 자신의 수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점점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김영희 씨는 손주들을 돌보느라 힘든 하루를 보낸 후 남편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매일 이렇게 혼자서 모든 일을 하다 보니 지치고 당신과의 대화도 줄어들고 있어. 나도 좀 누군가가 도와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처음에는 김영희 씨의 말에 당황했지만 곧 그녀의 고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취미에만 집중하고 아내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남편은 매주 정해진 날에는 집안일을 도와주고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김영희 씨는 남편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점차 마음의 짐이 덜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가사와 가족 책임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순정 씨와 남편은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남편의 건강 문제가 부부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생활이 불규칙해지면서 흡연량이 늘어났고 그로 인해 심한 코골이도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밤 이순정 씨는 남편의 코골이 소리에 잠을 설쳐야 했고 이로 인해 아침마다 피곤한 상태로 일어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이순정 씨는 남편의 건강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보, 요즘 당신의 코골이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어. 그리고 흡연도 건강에 좋지 않잖아. 나도 걱정이 되고 당신도 건강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자신의 코골이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심하게 코를 골고 있었나? 그는 의아해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정 씨의 진심 어린 걱정과 사랑을 느끼고 자신의 건강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안해, 이순정 씨. 내가 너에게 이렇게 힘들게 할 줄은 몰랐어. 앞으로는 흡연을 줄이고 코골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게. 라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흡연을 줄이기 위해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이순정 씨와 함께 산책을 하며 건강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수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침대의 위치를 바꾸고 수면 자세를 조정하는 방법도 시도했습니다. 이순정 씨는 남편의 노력을 지켜보며 점차 마음의 짐이 덜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금연을 위해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이순정 씨의 응원과 지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순정 씨, 오늘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 남편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순정 씨는 남편의 작은 성취에 함께 기뻐하며 정말 잘하고 있어. 계속 이렇게 해보자. 라고 격려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건강은 점차 회복되었고 코골이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순정 씨는 남편이 건강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고 남편은 아내의 사랑과 지지 덕분에 건강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 52살이고 남편과는 20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왔어요. 그 시간 동안 젊음도 체력도 모두 쏟아부어 가정을 일궜죠. 남편과 아이들을 돌보며 집안일을 도맡았고 요리와 청소, 육아까지 모든 일에 정성을 다했어요. 이렇게 헌신했으니 남편으로부터 사랑과 감사는 당연히 받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은 가족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무책임한 삶을 이어갔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보냈고 가정을 더 좋게 만들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남편의 수입은 형편없었고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어요. 저는 항상 가계부를 붙들고 머리를 싸매야 했고 그로 인한 정신적 부담도 컸습니다. 남편이 가져오는 얼마 안 되는 돈을 볼 때마다 무력감과 절망감에 휩싸였어요. 왜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힘든 걸까? 자책하는 날들이 많았죠. 또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그들은 남편에게 사랑받고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엔 여행을 가거나 선물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제 남편은 결혼한 이후 한 번도 마음이 담긴 선물을 준 적이 없었고 기념일이나 생일도 의무감에 형식적으로 챙기는 정도였어요. 우리 집은 10년 넘게 낡은 채로 그대로이고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의 집은 새로 지어지거나 리모델링이 되었고 자녀들은 좋은 학교에 다니며 생활 수준이 점점 올라가는데 우리 가정은 제자리 걸음이었죠. 집 안을 둘러볼 때마다 희망보단 어두운 미래만 그려졌습니다. 저는 물질적인 욕심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에게 큰 돈을 벌어오라고 바라는 것도 아니었죠. 다만 평범한 남편들처럼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가족을 생각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주길 바랐을 뿐이에요.
그런 작은 바람조차 남편은 충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더 답답한 건 남편이 이런 현실에 전혀 불만이 없다는 점이에요. 그는 이 정도면 괜찮잖아라며 자신의 삶을 바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도 목표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무력감과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결혼 초반엔 제가 곁에서 지지해주면 남편도 변할 거라고 믿었어요. 언젠가는 성숙해져서 가정을 지키는 든든한 사람이 되어줄 거라고 기대했죠.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남편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저는 그동안 헛된 희망을 품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그를 볼 때마다 실망과 짜증이 밀려오고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기까지 해요. 가끔씩 자문해요. 왜 이런 사람과 결혼했을까? 왜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답은 여전히 찾을 수 없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면서 제 안에 쌓이는 증오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남편의 무심하고 무책임한 태도가 정말 싫어요. 그는 자신의 삶에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바꿀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미워하게 됩니다. 이런 끝없는 결혼 생활 속에 자신을 가둬버린 저 자신을요. 비슷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각각 다른 상황으로 변해가는 것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녀를 불문하고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에서부터 그 사랑을 키워가야 합니다. 사소한 관심 부족이나 배려 없는 태도가 쌓이면 언젠가는 아름다웠던 관계도 무너질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한계에 다다르기 전에 후회와 증오만 남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결혼 생활이 짐이 되고 서로가 더 이상 노력하지 않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누구도 행복하지 않게 되니까요. 이 이야기에 공감이 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